야심한 밤, 혼례가 행해지고 상인의 딸인 하유방이 류창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중국 드라마 국색방화입니다. 국색방화가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3대째 관리 집안이라는 류씨 집안. 들어오는 며느리보다 재물에 관심이 더 많은데요. 거기다 혼례하객이 한 명도 없죠. 술이 잔뜩 취해 혼례를 치르는 류창. 부모에게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러거나 말거나 자신의 혼례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하유방. 심지어 남편인 류창은 절대 하유방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유방은 시어머니 시중을 지극정성을 다해들게 되고 곧 있을 과거에 참여하는 아들 류창을 위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하유방을 시켜 돈을 모아 뒷돈을 대겠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을 알게 된 류창은 자신의 실력을 믿지 못한다며 하유방에게 책망을 늘어놓고 하유방은 굳이 시집을 왔어야 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비난에도 견딜 수 있는 하유방. 그녀는 사실 시집 온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의 병세를 위해 약이 필요했는데 그 약이 류왕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걸 교환하는 조건으로 류창과 결혼을 했던 것. 물론 류창의 가족 역시 결혼의 목적은 바로 상인 집안인 하유방의 재산. 하유방을 재물 곡간처럼 여기고 그녀가 가져온 점포들을 마구 휘두르는 류창의 엄마 아빠. 하유방은 류창의 과거 합격을 위해 시어머니 명령으로 절에서 10시간째 기도를 하게 되고 몰래 빠져나온 하유방. 근처에 있는 아빠의 옛 관리인 아저씨를 찾아가고 우연히 꽃 배달을 하게 됩니다. 절 안쪽으로 꽃 배달을 온 하유방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기도를 핑계로 남편인 류창과 시댁에 대한 불만과 비방을 털어놓는데요. 하지만 안쪽에서는 장창양이 조용히 있었죠. 낯선 소리에 놀란 하유방. 그렇게 하유방과 장창양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신분을 들키고 싶지 않은 장창양은 도사인 것처럼 그녀를 속이게 되고 놀란 하유방은 그를 쫓으며 꽃 세례를 퍼붓게 됩니다. 하유방으로 인해 류창의 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장창양. 류창의 집보다는 오히려 하유방에게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요. 반하기라도 한 걸까요? 한편 류창은 군주의 편지를 받고 3년 만에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는 중. 그 시각 절에서 10시간 기도 끝에 술 한잔하고 늦잠을 자고 있는 하유방. 시부모가 자신의 화원의 목란꽃을 모두 캐내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무렇게나 옮겨버린 꽃들이 죽어가자 정성을 다해 살리고 있는 하유방을 지켜보는 류창. 밤새 꽃을 돌보는 하유방을 계속 지켜보는 류창은 어딘가 수상하죠? 드디어 온 군주와 장창양. 3년 만에 만난 첫사랑 등장에 류창은 멜로 눈빛 가득하고 류창은 이미 하유방과 결혼을 한 상태이고 군주는 곧 혼인을 할 예정인데 어찌 된 게 둘의 눈빛이 달달하죠? 그리고 악명 높기로 유명한 탐관 장창양 등장. 이제서야 장창양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하유방. 한편 군주를 위해 군주가 보라고 옮겨놓은 목란을 자르려고 하자 하유방은 앞을 막아서게 되는데요. 이 목란은 사실 하유방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남겨준 유산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이 목란은 군주에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장사치인 하유방에겐 돈이라고 말하는데 돈돈거리는 하유방을 나무라는 류창. 결국 장창양의 도움을 살짝 받게 되고 겨우 목란을 살리게 된 하유방입니다. 드디어 연애가 시작되고 군주는 상속이 아닌 류창의 옆자리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다 연애가 시작되자 살기를 느끼게 된 장창양.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되고 가뿐히 제압한 후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군주는 류창을 봐서 자객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죠. 이럴 거면 둘이 결혼하지 그랬냐? 연애가 어그러지는 사이 하유방은 우연히 시부모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 재물을 위해 하유방을 데려올 때 그녀의 집에 준 약은 사실 가짜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돈이 모자라 그녀의 재산을 마구 쓰고 있는 중. 그래도 하유방은 그 약으로 엄마가 건강해진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들이 너무하네요. 결국 화가 난 하유방은 류창에게 이혼을 말하지만 자신도 이 실은 혼인의 이혼을 언급 안 하는데 감히 하유방이 이혼을 거론한 것에 화를 내며 거절하고 거기다 류창의 집에 온 군주는 사사건건 시비까지 걸게 되죠. 류창의 엄마가 군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해놓은 것들이 모두 하유방 것인데 그걸로 질투를 하는 군주. 진짜 어쩌라고. 심지어 자객이 들었다며 벌로 류창집 하인들에게 대연 80대씩 명령까지 하는 군주. 결국 군주 앞을 막아서는 류창입니다. 3년 전 서로 애정하던 군주와 류창. 그러나 군주의 아빠 닝왕에게 수준이 낮다며 거부를 당했고 결국 헤어지게 된 두 사람. 이루어질 수 없어서 더 애틋했던 걸까요? 군주는 류창이 혼인을 했지만 부인 하유방을 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물론 류창은 아직 가정을 지킬 생각이죠.
한편 장창양은 연애에서 이곳 낙양의 사람들에게 뇌물을 엄청 챙기고 있는 중. 심지어 장안 근처 땅 문서까지 받게 되죠. 그 다음 날 하유방은 자신의 점포를 보러 가려는데 시아버지가 막아서게 되는데요. 사실 연애를 준비한다고 며느리의 점포를 팔아버린 시아버지. 이것들이 정말 인간들이 맞나 싶네요. 몸종의 도움을 받아 도망가는 하유방. 하지만 자신을 돕던 몸종은 다리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동생 같은 몸종까지 잃게 됩니다. 몸종이 농로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하유방. 일단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기 시작하는데요. 혼인하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반 이상 탕진을 한 시어머니.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유창은 하유방의 재산을 돌려주기로 하고 마냥 나쁜 놈은 아닌가 보네요. 우연히 장창양의 부하에게 있는 옥장을 보게 된 하유방. 그에게 죽은 자신의 몸종에게 그녀가 준 생일 선물이었다며 비싸게 살 거라고 말하자 하유방에게 소중한 것임을 알고 돌려주는 장창양. 이것은 사실 장창양이 전날 뇌물로 받은 것을 부하에게 줬던 것이죠. 하지만 받지 않고 다음날 달라고 말하며 가버리는 하유방.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 같죠? 그 사실을 눈치챈 듯한 눈치 빠른 장창양. 몸종이 죽자 힘들어하는 하유방이 신경 쓰이는 유창은 토끼를 하유방에게 보내게 되는데 군주는 이걸 자신에게 보낸 줄 알고 토끼를 죽여버리죠. 이 사실을 듣고 화를 내는 유창. 아마도 순수했던 군주가 많이 변해서 이해를 못하는 듯 싶습니다. 다음날 정원에 나온 하유방은 죽은 자신의 몸종 유물이라며 옥패를 거론하게 되는데요. 하유방의 시아버지는 장창양에게 뇌물로 간 거는 오해라며 말을 하는데 집안의 관리인을 꼬리 자르기 시전해버리는 시아버지. 어찌되었든 옥패를 얻은 하유방은 기뻐 보이지가 않죠. 아직 복수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계속되는 연애에 장창양은 군주를 뒷 정원으로 보내고 류창 역시 정원으로 보내 서로 만나게 하는데요. 서로 마주하게 된 류창과 군주. 군주는 류창만 괜찮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거절하는 류창. 계속 거부하자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을 보여주는 군주. 지난 3년간 어떻게 참았는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결국 군주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그 사이 하유방은 뒷 정원으로 꽃을 보자며 손님들을 모두 데리고 가고 모두에게 보여지는 류창과 군주의 불륜 장면. 제대로 사이다네요. 장창양의 도움이 컸죠? 그리고 시작된 하유방의 연기. 자신만 사라지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지만 장창양은 하유방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결국 이혼을 거론하게 됩니다. 사실 하유방은 군주를 찾아 서로 목적이 같다며 군주를 설득했었는데요. 하유방은 이혼을, 군주는 류창을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작전을 실행했던 것. 류창의 집안은 진짜 막장인데요. 처음에 하유방을 들인 이유는 팔자가 좋아 집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는데 이번엔 군주 사주를 통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마음이 군주 쪽으로 기울고 있죠. 물론 이 사주쟁이는 하유방이 매수한 것. 류창 부모는 군주랑 아들 류창의 혼인을 결심하고 하유방의 재산 역시 다 빼앗으려고 고민 중인데요. 택도 없는 생각이긴 하죠. 거기다 장안으로 돌아가는 군주와 그녀를 배웅하는 류창. 류창은 여전히 그냥 군주를 돌려보내려는 것 같죠. 하유방에게 오해를 풀 걱정만 하고 있는 류창. 가까이 가지도 않았으면서 너무 하유방에게 집착하는 기분 뭐죠? 온순하기만 했던 하유방을 그저 달래면 될 거라 착각한 류창. 거부하는 하유방에게 힘을 쓰며 이혼을 막으려고 하는데요. 그 폭력적인 모습에 완전 실망스러운 류창. 결국 피까지 보게 된 하유방. 하유방은 가위를 들고 자작극을 하고 장창양을 찾아가는데 그녀의 결심에 놀란 장창양은 절실해 보이는 하유방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다음날 관아에 모인 류씨 가족들과 장창양. 하유방의 이혼 소송 시작. 술 취한 류창은 집으로 가게 되고 둘의 사건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일부러 하유방이 장창양을 시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하유방의 연기. 장창양의 도움으로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에 먼저 간 류창의 도장만 받으면 모두 끝. 이제 장창양도 장안으로 돌아갈 시간. 떠나기 전 하유방에게 함께 장안으로 가자고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거절해버리죠. 지금은 돈이 없어 은혜를 못 갚지만 꼭 은혜를 갚겠다 말하는 하유방. 한편 이혼 성립에 분노하는 류창. 결혼도 이혼도 모두 부모의 맘대로 되었는데요. 그냥 마냥 사춘기 같은 류창이네요. 류창의 부모는 이혼은 허락해도 하유방의 재산을 탐내고자 며느리를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류창은 이혼 서류만 없애면 이혼이 안 된다며 서류를 찾던 중 과거 하유방에 줬던 약이 여전히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유방이 속은 것을 알게 된 류창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혼하려고 할까봐 숨기려고 하는 찰나. 죽기 전 도망쳐 나온 하유방과 마주한 류창.
결국 그녀의 모습에 하윳방을 보내주기로 다짐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하유방. 하지만 그 사이 선수를 치는 류창의 부모. 하윳방을 찾으러 왔다며 그녀의 아빠와 새엄마를 나무라는데요. 어린 남동생의 장례까지 겁을 주게 되고 이 사실을 밖에서 듣게 된 하유방은 아빠, 새엄마와 절연을 결심하고 결국 장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절벽에서 죽은 것으로 꾸민 하윳방. 하윳방이 죽은 것을 믿지 않는 류창인데요. 부모에게 대들던 류창은 벌을 받게 되고 어쩌면 가장 불쌍한 건 류창인 걸까요? 호적까지 버린 상태로 장안에 몰래 도착한 하윳방.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다 겨우 발견한 음식점. 호적이 없는 하윳방에게 호적이 없다며 월급을 30%만 주겠다는 주인인데요. 거기다 그녀의 옥주판까지 탐을 내는 중.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한 하유방. 그 시각 장안에 도착한 장창양, 낙양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배우를 찾아와 만나게 되는데 또다시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되고 그나저나 장창양의 진짜 정체가 뭘까요? 밤까지 일하는 하유방에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사장. 돈을 쉽게 벌고 싶으면 자신의 부인을 하라며 정실도 시켜준다고 겁탈하려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하는데 고달픈 하윳방. 다음날 혼례를 한다며 감금까지 당하게 됩니다. 다음날 주인의 부인 온양이 하유방의 혼례를 준비하러 오는데 하윳방은 그녀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말하지만 이미 여러 번 시도 끝에 잡혀왔기에 어디 갈 곳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온양. 결국 홀로 도망을 가는 하유방. 하지만 이때 등장한 사장. 위기의 하윳방을 끝까지 도와주는 온양인데요. 이러다 온양도 죽을까봐 무섭네요. 드디어 밖으로 나온 하윳방. 때마침 마주한 귀인 사촌오빠 이행. 하지만 가게 주인은 하윳방을 자신의 노비라며 도망가려 해 잡아간다고 말하는데요. 믿을 리 없는 이행. 관청에 고발하겠다며 끌고 가려고 하지만 이내 호적이 없는 하유방은 이행을 말리게 되죠. 천만다행인데요. 하유방은 오빠 이행에게 호적을 부탁하지만 너무 반듯한 이행. 불법이라 안 된다고 거절하죠. 결국 이행의 곁을 떠나는 하유방. 그날 밤 하유방은 자신을 도와준 온양이 아른거리는데 온양을 구하러 다시 가게 될까요? 한편 장안의 국자감에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 장창양. 스승인 시공을 찾아 황제의 휴가를 허해달라고 하는데 혼나기만 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등장하는 하유방의 사촌오빠 이행. 장창양과 은근 라이벌 관계가 될까요? 아님 서로 돕는 관계가 될까요? 자신의 화분을 담보로 암시장에서 신분을 사려는 하윳방. 뒷방으로 주인을 만나러 가는데 귀신 소리로 그녀를 위협하는 누군가. 장창양의 부하였는데요. 그대로 박차고 나가는 하유방. 그리고 하유방을 부르는 장창양.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또다시 장창양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에게 받게 된 새로운 이름 장소와 그 시각 밖에서 한 부부가 소란을 피우게 되고 부인을 무의로 팔겠다며 난리를 치는데요. 바로 남자를 저지하는 장창양. 노비가 아닌 사람을 팔지 못하는데 부인을 팔겠다고 하고 구타를 하는 남자. 그럼 안 판다는 남편에게 끌려가는 여자를 보니 바로 온양이었던 것. 엄마가 남겨준 목걸이를 술집 관리인에게 담보로 주고 온양을 남편에게서 이혼 조건을 내걸고 돈을 주는 하윳방. 하지만 자신 스스로도 보존 못하면서 남을 돕는 하윳방을 걱정하는 장창양인데요. 그럼 너가 지켜주면 되잖아. 그리고 돈을 받은 남편에게 소란을 피웠으니 보상을 하라는데 비싼 모란꽃을 망쳤으니 돈 대신 주먹으로 갚게 합니다. 신나게 두들겨 맞는 남편. 제대로 복수했네요. 자유가 된 온양과 석양을 보는 하유방은 온양의 진짜 이름을 묻게 되는데요. 이름이 없던 온양. 진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하유방. 이제 행복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한편 화훼시장에서 모란에 대해 시장조사를 들어간 하유방. 돈이 없으니 일단 장창양에게 도움을 구하는데요. 어차피 들어줄 거면서 거부하는 장창양. 장안에서 희귀한 소목난을 근처 산에서 캐와 키워 팔겠다는 하유방인데요. 하지만 그 산은 매우 험한 산이라는 장창양. 그녀는 보란듯이 절벽을 오르며 먹난을 찾게 되는데 이날은 닝왕의 사냥하는 날이었는데요. 닝왕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장창양을 돌봐주고 딸 군주와 혼인을 시키고 싶었지만 장창양도 거절하고 이미 딸 군주는 류창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죠. 이곳에 온다던 하유방을 노르라며 화살을 쏴버리는 장창양. 왕의 사냥터에는 민간인이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규율에 미리 선수를 쳐버린 것 같은데요. 목난을 캐다 놀란 하유방. 한편 근거지에 돌아온 장창양은 닝왕에게 자리를 요구하고 그 모습을 본 하유방은 장창양이 탐관임을 잊지 않으려고 다짐하게 됩니다. 장창양에게 비아냥거리는 하유방. 어느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버린 장창양인데요.
하룻방 한정 뭐든 퍼주는 느낌이죠. 사실상 한눈에 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보는 재미가 쏠쏠한 드라마 국색방화.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